38번 지문입니다. 자, 38번 지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제 우리의 뇌 같은 경우가 에너지를 위해서 글루코스를 소비하고 그리고 신체 연료 사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뇌 같은 경우는 미묘한 분석, 스트레스 상황 이런 데에 고정된 집중을 하도록 초점을 변경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나선 이런 적응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른 반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제 그 흐름을 보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 같은 경우가 이제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brain's energy consumptions, 뇌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이야기야.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그리고 adaptive response to stress.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뇌가 어떻게 변해갈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38번 지문에 대한 이야기로 갑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brain is a high energy consumer of glucose. 자, 뇌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슈머래, 컨슈머. 소비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컨슈머, 소비자냐? 하이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높은 에너지의 소비자가 됩니다. 근데 뭐의 소비자입니까?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명이나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이상 글루코스에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지문을 해석할 땐 꼭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야. 얘는 뭘까요? 라고 봤더니 is fuel. 아하, 그것의 연료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치? 여기서는 더 brains 얘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there 복수 형태의 소유격을 묻는 그런 문제로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뇌의 연료가 된다라는 거야. 우리의 연료는 음식이고 자동차 연료는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그런 것처럼 뇌가 돌아가려면 뇌의 연료가 되는 그 글루코스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 보니까 뇌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Although the brain accounts for merely 3% of a person's body weight. 자, 여기 나오는 그 although라고 하는 거. 이 although라고 하는 요 의미 자체는 even though나 이런 식의 접속사랑 의미가 같을 텐데 뜻이 뭐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걸 흔히 양보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양보절이라는 게 지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지. 볼까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아니야? 이런 식. 그래서 보니까 account for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 account for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설명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explain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occupy 혹은 make up 이런 단어.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도표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stitute 이런 단어랑도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본문을 보니까 뇌가 바로 3% 이런 거니까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erely는 only랑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고작 이 정도 의미. 그러니까 only를 들어 민다는 건 야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약간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작 3% 정도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뭐의 3%죠? 인간의 몸의 무게 중에. 그러니까 몸무게 중에,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만약에 한번 62, 3이야. 근데 그 중에 3% 정도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야. 그럼 뒤엔 어떤 얘기 나올까? 좀, 이런데, 우와, 이렇다고? 라고 하는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it
consumes. 뇌는 소비한대.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소비해야 정상이야? 3% 무게면 3% 정도를 소비해야 될 것 같은데 20% of the available fuel. 이용 가능한 연료 중에 우와 20%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1번 앞에까지 그러니까 문장을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요 주어진 문장 들어가는 문제는 주어진 박스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일단 마음이 급한 마음에 그냥 막 읽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박스가 있다고 칠 때 물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 똑같은 문제 뭘 또 풀어요?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요런 다른 지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흐름의 문장을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어보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한번 볼게요. You don't sit back. 너는 sit back. 뒤로 쭉 이렇게 앉는 거야. 그치? 너 그렇게 앉아서 speculate. 일단 여기에 동사 그리고 여기에 동사 두 개가 되겠죠? 여기서 speculate이라고 하는 동사는 뭐 think, 뭔가를 뭐 생각하다 혹은 conjecture, 뭐 요런 단어. 그러니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추측해보고 이런 식의 의미인데 네가 쓱 앉아가지고 추측해보지 않는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죠. 뭐 할 때? When you are stressed. 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 이 주어진 문장을 찾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에 주어진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요거 읽으면 어떤 상황이 앞에 전개됐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요 문제는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무조건 이 주어진 문장에 관련된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여기네. 고민하지 말고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중간 어딘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얘랑 관련된 얘기가 바로 나오네? 그러면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내가 너무 막 할 게 많고 막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닥쳐왔어. 근데 가만히 앉아서 삶이란 뭘까? 이걸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그래?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혹은 그러면 뭐 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안 해. 그럼 뭐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얘기 나올 때쯤까지는 그냥 우리가 쭉 읽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1번 앞에까지는 뇌가 요만큼의 요만큼의 무게인데 에너지는 이만큼 소비해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Your brain can store fuel, however. 그러나가 나오네.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는 이런 식의 연결어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기억하죠? 순서, 삽입, 그리고 연결어 문제. 또 삽입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연결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너의 뇌는 연료를 저장할 수 없네. 근데 왜 그러나가 나왔을까? 연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너무 많이 쓰는 놈이니까 그럼 저장했다가 땡겼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저장할 수 없다. 그래서 it has to pay. 지불해야 돼. 이런 식의 따옴표가 들어간 이유는 진짜 그러지 않는 의미. 그러니까 약간의 좀 뭔가 다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뇌가 뭐 돈을 내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뇌가 근데 지불해야 되는데 그 뇌가 가는 대로.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쓰고 있어. 근데 나중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쓸게 이게 아니라 그냥 진행되면 계속 그냥 지불하고 다녀. 즉 연료를 쓰면서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 해석이 만약에 좀 선생님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이 so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잖아. 여기서처럼 뭐 그 양보절의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한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스트레스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잖아. 그죠? 계속 가볼게요. Since your brain is incredibly adaptive. 자, 당신의 뇌는 뭐냐면 incredibly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부사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쓱 넘어간다고 치면 adaptive란 단어가 나오네. 당신의 뇌는 뭐가 돼? adaptive.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응적인 거죠.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에 계속 써야 되면 그냥 거기서 끝인데
뭐 인간은 사실은 적응을 잘하니까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since의 의미는 because랑 같은 의미로 혹은 as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it economize its fuel resources.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조금 어색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뭐 명사나 형용사 뒤에 is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뜻이 뭐냐면 뭐뭐 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바꾸는 거거든. 예를 들면 뭐 customize, 고객에게 맞추고 realize, 현실화하고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럼 여기서 economy 우리가 생각나죠. 경제 이런 거 생각나잖아. economize 하면 뭐겠어? 경제화하는 거. 여러분들이 경제화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언어의 경제성 들어봤죠? 언어의 경제성이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으면 그게 경제적인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100원 넣었는데 10,000원이 나왔어. 근데 10,000원 넣었는데 10,000원이 나왔어. 후자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지. 근데 100원 넣었는데 10,000원. 그게 경제적인 거잖아. 그래서 언어의 경제성도 짧게 말했는데 우와 다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치면 분사 구문이라든지 관계사 같은 경우도 결국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우리가 단어 같은 경우를 좀 줄여서 말하는 경우도 역시 경제성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의 economize라는 단어는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도 conserve 정도랑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conserve라는 단어가 아껴서 쓰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뭐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가끔 이 conserve랑 preserve라고 하는 요 단어 두 단어를 보통 그 유의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preserve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뭐 해를 안 끼치게 좀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conserve는 조금씩 좀 아껴가면서 좀 써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두 개는 그냥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뭐 conserve 정도로 바꿔 써도 되지 않을까. 왜냐? 뒤에 resource라고 하는 자원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연료의 자원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적응을 못했다면 뇌는 우리가 100을 먹었을 때 20을 계속 쓰면서 가야 되는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조금 절약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진 문장 선생님 나올래요? 여기까지는 일단 스트레스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래. 근데 주어진 문장 선생님이 뒷부분이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이 3번 뒤에 스트레스 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너 이렇게 안 해. 그럼 어떻게?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thus. 자, 그러므로 여기서 thus는 therefore 얘랑 같은 의미. 그렇죠? 인과 관계입니다. 이게 원인이라면 결과를 한번 보죠. During a period of high stress.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 만약에 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면 뇌는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줄여서 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면 에너지를 조금 쓸까 많이 쓸까? 그치, 우리가 머리가 뜨거워지고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잖아. 당연히 많이 쓰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shift away. 이 shift라고 하는 단어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 이제 바꾼다. 근데 away from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언어도 선생님이 이제 계속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어도 결국은 사회적인 약속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면 웬만하면 다음에는 어떤 다른 표현이 나오겠군 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from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뒤에 to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 어디에서부터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라는 걸 약간 내포할 거거든. 물론 to 명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올 때조차도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 그렇겠구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근데 from 다음에 쭉 봤더니 이렇게 나와. 그래서 from A에서
to B로 away, 멀리 떨어져서 변하는구나. 즉 A에서 B로 가는구나 라는 건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The analysis of the nuances of situations. 상황에 우리가 흔히 뉘앙스 차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묘한 어떤 차이들 그거를 분석해야 돼. 저건 뭘까? 큰 차이도 아니야. 정말 작은 차이, 저게 뭐지? 라고 분석하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조금 들까 많이 들까로 가는 거야.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런데 많이 드는 상황에서 singular 몇 개입니까? 한 개요. 그리고 fixed focus야. 집중을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집중 하나. 근데 뭐에? 스트레스적인 상황. at hand. at hand라고 하는 건 직면한 이런 건데 시간이나 거리나 다 상관없어요. 가까이 있다라는 건데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고정된 집중. 즉, 딱 그 상황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스트레스가 왔어? 그러면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이런 거에서 그냥 갑자기 스트레스적인 상황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제 선생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제 답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문장 이제 주어진 문장 잠깐 다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런 삶의 의미나 생각하고 있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데 이래.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럼 어쩌라고.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여기 어딘가인데 선생님 여기인지 내지는 4번에 대한 건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문장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you devote all your energy to trying to figure out what action to take. 자, 요거 별표. 선생님 개인적으로 instead라고 하는 그 연결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instea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대신에 뭐 오히려 뭐 이 정도의 의미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instead를 쓰려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앞문장에는 부정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이거 안 그래. 대신에 이거야. 우리나라 뭐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 없어. 대신에 요거만 있어. 즉 뒤에는 실제적인 거. 근데 앞에는 보통 그래서 부정에 대한 뭐 부정문이라기보다 부정에 대한 뭐 그 의미 정도로만 이해할게요. 그 의미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봐봐. 대신에야 대신에. 뭐가 아니고 대신에 너는 네 모든 에너지를 뭐 하는 데만 쓸까? 어디에 안 하고 뭐만 할까로 가는 거야. 자,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없다면 앞문장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복잡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딱 그 상황만 보게 된다. 대신에 네 에너지를 이거만 쓴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해되나요? 뭔 얘기인지?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없다면 instead가 아니라 차라리 in other words 같은 게 가야지. 왜? 이 두 문장은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 분석하지 말고 그 스트레스 받은 상황 하나만 본다는 거야. 근데 여기도 네가 모든 에너지를 뭐 하는데 쓰냐면 trying to 하려고 노력하죠. 뭐 하려고? figure out 알아내려고. 뭐를 알아내죠? what action to take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얘기니까 안 돼. 그럼 주어진 문장 들어가면 됩니까?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만 바라본다. 너 가만히 앉아서 삶의 의미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 대신에 너는 이거만 집중하지 라고 하는.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보니까 부정문이 나오네. 너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 대신에 요거 해로 가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what action to take가 나오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가끔 이제 시험지를 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what과 같은 의문사 보통 우리가 육하 원칙 이렇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WH로 시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의문사인데 의문사는 무조건
절과 구의 형태가 있다면 절의 형태를 우리가 취하죠. 우리가 흔히 의문사 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의문사는 구의 형태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하나, 우리 본문처럼 의문사 다음에 구로 형태를 취할 거면 무조건 투 부정사를 취하는 구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실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그럼 문장이 뭐야? 나 잘 모르겠어. 뭐를 잘 모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문장처럼 이거 같은 경우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문사 절이 와야 되는데 구의 형태를 취한 이유는 뻔합니다. 왜? 생략됐거든. 아까 말했잖아. 경제성. 그쵸? 그럼 주어 왜 없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주어가 왜 없을까? 무조건 이거야. 왜 생략할 수 있을까? 똑같으니까. 관계사도 마찬가지. 그쵸? 똑같아. 그럼 지금 이 문장에 동사로 쓰일 만한 자리는 지금 얘밖에 없어서 take를 이제 동사 형태로 쓸 건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뀔 때는 should나 could 같은 조동사를 생략해 주거든? 그럼 주어는 여기 자리. 그래서 what action 주어가 지금 보니까 누굽니까? 당신이네, 당신, 너.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What action you should take. 그럼 의문사절은 어디부터 찾아서 해석한다고 얘기했었냐 하면 주어부터 당신은 취해야 합니다. What action. 어떤 행동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what은 의문 대명사라기보다 액션을 꾸미는 의문 형용사가 되겠네. 그렇죠?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거야. 여기서 어떤 행동 취해야지? 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상황의 뉘앙스 차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타개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쓰다 보면 나는 이제 기진맥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딱 이 상황만 집중한다. 왜? 뇌가 adaptive,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ometimes, however, 또 나와. 연결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결어 나오면 순서 삽입, 연결어 문제. 그러니까 연결어 문제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다른 부분을 instead 문장을 빼서 다시 삽입 문제로 뺄 수도 있고요. 세 개에 나눠서 어떻게 들어갈까? 순서 어떻게 나누면 될까? 라고 하는 순서 문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변화. 어디서부터 어디에 변하냐? From A에서 to B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약속이야. 어디에서 가냐 하면 higher thinking parts of the brain. 뇌에 많은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디로 이동한대? automatic. 자동적이야. and reflexive parts. 반사적이야. of the brain. 뇌의 반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움직이고 딱 하면 이렇게 빡 치는 반사적인 그런 행동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can lead. 이끌어갈 수 있는데 당신이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군요. 그쵸? 근데 뭐를 어떻게? too quickly. 빠르게. 그리고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 않고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개요도에 봤던 것처럼 뇌가 이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써.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는 조금 조율해서 그거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거기만 써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 반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 같은 경우는 직무 참여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문에서도 나오지만, 일, job, 혹은 work,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직무 참여의 원인을 좀 이해하고, 그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중요성,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원인, 즉, 상황적인 이유와 그런 원인과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이제 두 가지 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서는 직무가 그런 이제 개인적인 가치와 일치하면 참여, 직무 성과 및 업무 의미가 향상된다. 즉, 직무 참여에 대한 원인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역으로 그것 때문에 동기나 이런 어떤 참여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결국 work engagement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직무 참여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근데 그걸 포함하는 게 뭐냐면 situational and personal factors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이 지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자, 많은 연구를 지금 보니까 carry out, 이게 수행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거 묻는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여기에서 리서치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much가 나오는지 many가 나오는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research라는 명사를 셀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s가 없으면 그냥 이런 표현 쓰는 거고 혹시 s가 있는 명사였다면 many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carry out은 우리가 의미는 carry out, conduct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행하다. 그래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끝. 근데 봤더니 on the causes of engagement. 보니까 여기서 원인에 대한, 근데 뭐의 원인? engagement가 원래는 약속도 되고 개입, 약혼 이런 의미도 되는데 지문을 나중에 쭉 읽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읽다 보니까 work engagement나 job engagement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일에 대한 몰입, 요걸 얘기하거든. 왜? 그거에 대한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 몰입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게 조금 어색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온 이하는 이렇게 리서치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근데 왜 이런 거죠? 라고 하는데 수동태 문장으로 이제 동사로 끝이 났기 때문에 뒤에 보통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뭔가 나올 걸 예상을 하는데 그게 없어서 얘를 다 리서치 뒤에 나와서 주어가 이만한 것보다는 주어 이렇게 하고 동사 나오고 그 뒤에 어차피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로 빼자 라고 하는 문장인 거야. 그래서 그 몰입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구나 이건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문장 끝났는데 뒤에 콤마 찍고 an issue that is important from both A and B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상하게 문장도 아니고 그냥 이 명사를 꾸며주는, 즉 콤마 찍고 명사만 나오는 문장 구조랑 똑같은 거야. 이런 경우는 이 명사는 혹은 이 콤마는 동격 내지는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engagement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on issue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다, 문제. 근데 어떤 문제입니까? is important. 중요한 문제구나. from both. both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사회적 약속을, 언어적 약속을 하냐? 보통 and가 나온다. 왜? 두 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theoretical, 이론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론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standpoint는 view라고 하는 단어, 관점이라든지 혹은 perspective 이런 게 될 텐데, 자,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인 이 몰입의 원인인 거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끝.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고 identifying the drivers of work engagement may enable us to manipulate or influence it. 여기 나오는 enable이라고 하는 동사, 얘는 A to B의 형태로 웬만하면 나온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지문 쓱 볼 때 이런 거 나와 그러면 빨리 어디 가서 뒤에 가서 투부정사를 찾습니다. 체크해 놓으면 눈에 확 들어와서 해석하기 편하거든. 자, 그리고 저기서 identify 같은 의미는 recognize 그 단어랑 똑같거든. 알아채는 거. 너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drivers. 드라이버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 많이 나? 진짜 드라이버. 그치? 운전하는 사람. 이런 건데 여기선 운전하는 사람이 뭔가 끌고 가고 이끌고 가잖아.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모티브 같은 거, 그치? 그렇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을 얘기할 건데, 그래서 identifying, 이게 주어입니다. 자, 뭔가를 알아내는 거, 뭐를요? 작업 몰입에 대한, 작업 참여에 대한 그 동기. 저 사람 동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나를 좀 인정해주면, 뭔가 불타올라. 누구는, 뭔가를 막 자극하면, 아니면 어떤 보상을 주면 막 불타올라. 사람마다 드라이버스, 모티브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참여에 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이 enable A to B.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까? 이거겠죠? work engagement. 그 작업에 대한 몰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manipulate, 조작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어쩌면 그 멘토의 역할, 그리고 혹은 뭐 교사의 역할일 수 있는 거지. 학생들을 딱 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딱 보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1번 앞에까지 이야기가 다시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요걸 하면, 이 원인을, 이 동기를 잘 찾아내면, 이걸 좀 잘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문장인 거야. 자, 선생님이 또, 급한 마음에 요 문장을 일단 넘어가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일단 칠해져 있는 관계로 우리가 요번 문제는 쭉 가면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문제 해석 위주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일단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The causes of engagement fall into two major camps. 그 원인이요. 근데 뭐에? 참여에 대한. 아니, 이 몰입에 대한 원인을 왜 했냐 하면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잖아, 그지? 그럼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연구했는데 결과가 없어.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연구를 했고요. 그 원인은 쭉 떨어지네. 어디로 딱 떨어지냐면 two major camp. 우리가 캠핑 이럴 때 쓰는 캠프거든. 캠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진에 들어가자, 어디 진을 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의 진으로 뚝 떨어진대. 쉽게 말하면 뭐겠어? 원인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분야로 나뉘는구나 라고 가는 거야. 그게 뭘까? 첫 번째, situational, 상황적인 것들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질 수 있어. 혹은 personal,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에 있어서 동기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간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고 딴 얘기 하겠니? 두 가지로 나뉘면 그래? 이건 뭐고 이건 뭘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겠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는 거야. 그러면 the most influential situational causes, 가장 친구들이 이제 most 같은 경우를 요걸 딱 보면 선생님 이거 대부분의 이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이면 가장 뭐뭐하게 뭐뭐한 이런 식의 의미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 오면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상황적 원인은 뭐다? job resources, 직무 자원이나 피드백이나 리더십이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취업을 하고 뭐 직장에서 이렇게 다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자원, 피드백, 리더십 이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보다는 직무 자원이라는 거 그거거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짜 자원처럼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뒷받침되어지는 것들을 다 직무 자원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직무 자원에는 누군가의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피드백도 직무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게 하니까. 어쨌든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누군가 피드백을 해주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몰입해야지 라는. 문장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가 사실 우리가 이 지문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읽을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얘는 지금 분사 구문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저기 맨 앞에 보면 the letter 이렇게 나오잖아. 이 letter 뜻이 뭐야? 그치?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후자. 그러면 전자는 뭘까? 그쵸? former. 전자 후자가 뭐냐면 전자는 앞전이지. 앞에 온 놈. 후자는 뒤에 온 놈. 근데 어디에서요? 앞문장 가봐. 앞에 온 놈. situational. 얘가 former겠네. 그지? 얘가 전자. personal. 아, 얘가 letter. 후자가 되겠네. 그래서 앞에 이거 전자에 대한 설명 끝냈잖아. 여기서 말하는 influential situational causes 하는 게 지금 전자로 간 거야. 야, 전자는 뭐야? 이런 세 가지가 있어. 그럼 후자는 이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문장이 끝났거든? 뭐 접속사가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브 크로스는 뭐 물론 이런 거고 부사고 콤마 안에 있으니까 없다고 치면 the letter being responsible for job resources and feedback 이렇게 나오고 문장 끝이거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and 같은 놈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being이 아니라 뭘 썼을까? is를 썼겠지. 이해됐죠? 네, 그렇게 썼을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the letter is responsible 이렇게 가는 건데 접속사를 빼다 보니까 수로 동사를 쓸 수가 없거든 우리가. 그쵸? 그래서 is가 생략되고 빠지고 분사 구문으로 바꿔야 되니까 being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치자면 the letter 후자는 이게 주어고요, being 이게 동사였고요, responsible 이게 보어였던 거지. 됐죠? 그래서 상황적인 건 이런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 직무 자원에 대한 상황 이런 게 있다면 그럼 개인적인 건 뭐야? 라고 한다면 그런 좀 전에 말했던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상황. 즉 뭐야? 내가 리더가 된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내 개인적 문제잖아. 그치? 상황이라는 건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을 지어진 상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몰입해야지. 그치? 그런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와 그거에 담당하고 그걸 책임지고 있는 개인적 두 가지 상황, 그 두 가지 틀로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Indeed, 진짜로, 정말로 leaders influence engagement. 리더들은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어떻게? 뭐뭐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나 첫 번째 뭐 함으로써야? Their employees. 그들의, 얘가 동사라면 그들의 employees, 직원들에게 뭘 주죠? Honest and constructive feedback.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뭐에 대한? On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직무에 대한. 그럼 여기서 their은 누굴까요? 그치? leaders가 아니라 여기 있는 employees가 되겠다. 그치? 그래야 그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건 뭘까? 이게 former야, former. 이렇게 줌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자, 그리고 by providing. 두 번째 뭐 함으로써입니까? 제공한대. 뭐를요? providing them. 그들에게 제공하는데 necessary resources. 정말 필수적인 자원. 근데 어떤 필수적인 자원이냐면 enable이 나오지. 여기 또 나왔던 문장 구조네, 그치? enable A to B니까 그들에게 to perform their job well. 여기서 them도 역시 employees가 됩니다.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더 잘 수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렇죠? 네. 그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former를 썼는데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바로 앞에 former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 즉 주는 거가 된다면 리더는 이거를 줌으로써 영향을 미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어쩌면 being responsible, 책임을 주고 내가 리더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후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 자체가 두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몰입에 대한 동기, 몰입에 대한 정도 이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몰입에 대한 연구를 실시를 했더니 두 가지 측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몰입을 조작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상황적인 거, 하나는 개인적인 거. 그리고 상황적이란 얘기는 좀 전에 말한 대로 피드백 자체의 직무 자원 요구될 수 있고, 후자였던 개인적인 거는 그 직무 자원이나 아니면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그래서 리더들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걸 줌으로써, 즉 이걸 줌으로써는 그걸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것,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가 보니까 상황적이든 개인적이든 그걸 통해서 업무에 대한 몰입,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주어진 문장 잠깐 가보면 It is however, 자 그러나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일단 주제로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순서, 삽입 이런 데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It is noteworthy, 우리 본문에 이시란 거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뒤에 쭉 가서 대시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 이시 어떤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볼 때는 거의 두 가지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주어, 그리고 이때 강조. 자, 근데 우리 본문처럼 여기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다 가주어로 쓰인다면 되고요. 이때 강조가 되려면 여기 나오는 단어는 명사나 부사만 보통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보니까 야 그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네, 노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가요? 뭐가 그게 대절인 거예요. 뭐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볼까요? 올드가 나오네. 우리가 앞에 지문에서도 했는데 올드라고 하는 양보절이 나오면 이게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했지. 봐봐. 자, 비록 engagement, 몰입 자체가 drives job performance, 직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높이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내가 몰입을 했어. 여러분들이 몰입을 했어. 집중을 했어. 그러면 수행 능력, 당연히 좋아지잖아.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job performance, 직업에 대한 수행 능력 또한 drives engagement. 뭐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몰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일을 더 잘했더니, 내가 성적을 잘 받았더니, 다시 더 몰입이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런 식의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주어진 문장은 수행이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뒷부분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이게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야. 수행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서가 혹시 수행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아니죠. 리더가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준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다 뭐냐면 몰입하게 만들어서 수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그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합니다. 몰입해서 일을 더 잘하게 한다. 즉 이거에 대한 위에 있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 답을 일단 4번으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4번인지 몰랐다면 6번에 죄송합니다. 4번 뒤에 있는 여러분들의 시험지에 4번 뒤에 있는 이 뒷문장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치? 왜? 혹시 이 내용이 몰입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면 4번이 답이 아니고, 혹시 이 문장이 수행이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이면 그게 답인 거야. 한번 그러니까 보아야 되겠죠? In other words, 이 연결어가 또 나와. 연결어 계속 연결어 파티죠, 그죠? In other words는 어떨 때 씁니까? 앞뒤 문장이 같을 때. 여러분들한테 막 조금 어렵게 툭 던지고, 이게 뭐냐면 좀 설명해 줄게. 이럴 때. When employees are able to do their jobs well. 직원들이 be able to do,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직업을, 일을 잘 할 때 they will engage more. 그들은 더 몰입하게 되고요. be proud. 그들은 더 자랑스러워하는데 their achievement, 내 성취. 나 이 정도 했어. 그리고 find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내용이 뭐야? 내가 일을 더 잘한 거야. 잘하게 됐어. 그랬더니 더 몰입한대. 일을 더 잘하게 됐더니 더 몰입한대. 뒷부분에 대한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4번 일단 정답입니다.
됐지?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일단 쭉 갈게요. 그리고 find라는 동사 나오는데 find 너무 중요하지. find, make, consider, keep, live 같은 이런 오형식 동사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형용사 형태가 오는데 특히나 find는 해석할 때 조금 주의해야 돼. 왜? 여러분들한테 find 뜻 뭐야? 그럼 찾다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찾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오형식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편하냐면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니까 형용사입니다. 이거 meaningfully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런 문제 많이 내는 거지. 이를 더 의미 있게 찾았다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일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find 의미는 사실 좀 알게 되는 느낌인 거야. 그리고 해석할 때 목적격 보어를 친구들이 좀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목적격 보어는 되게 간단해. 아,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인 상태구나라고 상태란 말만 조금 넣어주면 해석 편하거든. 일이 되게 의미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 하면 수행이 좋아집니다. 더 몰입하고 성취에 자랑스러워하고 괜찮은 거네. 여러분들이라면 공부? 나쁘지 않네. 이게 된다는 거야. This is especially evident. 자, 이거는 특히 명백합니다. 확실하대요. 언제요? People are employed. 사람들을 고용할 때, 즉 사람들이 고용될 때. 어디에? In jobs. 직업에. 근데 어떤 직업인지가 중요하겠죠? Align with their value. 그들의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 생각해봐. 내 능력은 뭐 공부를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나의 그 능력이 있고 내 가치가 있어. 근데 그 가치 있는 직업에 대해 내가 내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내 가치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는데 칭찬받아도 뭐 나의 가치랑 관계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랑 일치하는 그 일에 됐을 때 특히 수행에 대해서 너 잘하는구나 그러면 더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몰입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보통 몰입에 대한 두 가지 캠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제 상황적, 개인적. 그런 걸 통해서 수행 능력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반전이 모였어. 우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행을 잘하면 몰입이 더 잘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지문입니다. 자, 40번 질문입니다.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문이기 때문에 이 요약문 같은 경우는 주제나 제목 문제, 이거로도 이제 얼마든지 치환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요약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옮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하는 거라서 이 글 전체에 대한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꼭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n 2006년에 Researchers conducted a study. 자, 연구자들이 우리가 conduct 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carry out, 뭔가를 수행하는 거, 이런 단어랑 똑같은 의미인데 연구를 수행했대요. 근데 무엇에 대한 연구입니까? 봤더니 on the motivations, 동기네, 동기. 뭐에 대한? for helping, 도와주는 것에 대한 동기. 내가 도움을 주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원인이 뭐였을까?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거야. 언제 이후에? 9.11 테러 공격 이후. 누구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9.11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되니까 그 이후에 도움을 줬던 것 같아. 근데 왜 줬을까에 대한 연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에서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지문이 그 연구에 항상 결과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지? 라고 하는 게 그 주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in the study, 연구에서 they found that, 그들은 대절을 찾아냅니다. 뭘 찾아내다 봤더니 대절이니까 이제 individuals, 주어부터 찾을 거야. 자, 어떤 개인들은 하고 이제 주어를 찾았으면 우린 이제 동사를 찾으러 갈 거잖아. 근데 who가 나오니까 일단 잠깐 묶어두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gave money, 돈도 주고 blood, 피도 주고 good or other forms
of assistance.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물품들을 준 거야. 그쵸? 그랬던 사람들. 근데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 그지? 이거 집중 계속 해야 돼. because of. 근데 뭐 때문에 준 거야? 우리가 because of 같은 경우는 due to. 뭐 때문에 이런 의미니까 other focused motive네. 다른 사람에게 집중이 된 동기. 이게 조금 뭘까요? 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갑니다. giving 줬는데 to 뭐 때문에 줬어? reduce another's discomfort. 여기서 말하는 other focused motive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좀 줄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 것 때문에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무튼 그런 개인들, 아직 주어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개인들은 were almost 4 times more likely to still be giving support 1 year later. 요 구문의 핵심, 뼈대만 잠깐 볼게요. 뼈대는 be, 쭉 가서 likely, to, 정말 많이 나오는, 너무너무 자주 나와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뜻은 뭘까요? 투부정사 하기, 뭐뭐 하기 쉽다. 내지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likely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가능성 있는 그럴듯한 이런 정도 의미인데, 이게 나오는 경우에 어휘 문제로도 되게 응용이 잘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more를 넣었어. 그럼 어떤 의미일까?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럼 less면 가능성이 더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싹싹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 왜?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걸로. 우리 본문도 보니까 more이 나왔다는 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가거든. 우리가 이제 뒤로 넘겨서 제가 필기한 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는 있네요. 보니까 여기 이게 요약문인데 이제 쭉 가다 보면 was less likely가 나오잖아. 근데 이 less 대신에 쓱 지우고 more를 써. 그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 나오는 by와 여기 나오는 by가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태는 조금 꼭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뼈대를 먼저 찾아두면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잘 보세요. more이란 비교가 나오니까 이제 뒤에 tha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냐 봤더니 남을 생각해서 도와준 그 사람이 more, 가능성이 더 많대요. 뭐 할 가능성? Still be giving support 1 year later. 1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원을 계속 줄 확률이 많은데 얼마나? 4 times more. 4배나 더 많다는 거야. almost, 거의. 그쵸? 그러니까 4배나 더 많았다. 누구보다요? than those, blah blah. 영어 지문에서 우리가 those 다음에 뒤에 수식어구, 이게 수식어구가 형용사 구가 나와도 좋고, 관계사절이 나와도 좋고, 전치사가 나와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의미일 때는 뭐뭐한 사람들이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야. 자, 어떤 사람들보다 4배가 더 많았을까? 자, whose가 나오네. 여기는 whose는 관계 대명사 중에 제일 어려운 거죠. 주격이나 목적격보다 사실은 애들이 소유격이 조금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특히나 봐봐. 왜 어렵냐면 뒷문장이 언뜻 보면 완벽해 보여. 볼까요? Original motivations. 원래의 목적이 이거였다. 뭐였다? 개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었다. 선생님, 문장 완전한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아닌가? 혹은 주어가 있으니까 그냥 목적격 쓰면 되나? 이런 경우 많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whom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whose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소유격이니까 해석 어떻게 해주면 되냐? 진짜 소유격 하면 돼. 소유격이 어떻게 해석돼? 누구누구의로 해석되잖아. 그럼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원래의 동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그 사람의 원래 동기가 개인의 스트레스라는 건, 여기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여기서는 다른 사람 집중이었다면 여기서는 개인, 즉, 나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여기서 말했던 motivation, 그게 두 가지인 거야. 즉, 나의 고통. 얼마나 보면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파.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내 마음을 조금, 좀 줄여야 되겠다. 이 고통을 조금 더 줄이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도와줬을 수도 있고, 저 사람들, 어떡하냐,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완화시켜줘야지. 라고 하는 다짐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4배는 더 많았다. 여기서 도즈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대수로 문제 많이 내거든. 어법 문제로. 대신이냐 도즈냐?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모한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고, 언뜻 보면 that, whose 뭐 하면, 몰라. 뭘 묻는지도 몰라. 이러고선 그냥 이렇게 내면 그냥 막 고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과 individual, 이 사람들 간의 비교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this effect, 이러한 효과는 likely stems from, 여기서의 likely는 부사로 쓰입니다. 왜 부사냐면 effect 그 다음에 stem from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로 가거든. 그럼 의미는 뭘까? 얘랑 비슷해. 아까 이제 형용사로 하면 있을 법한 내지는 가능성 있는 이런 거였잖아. 그냥 부사로 가면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가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동사는 stem from의 경우는 stem이 명사는 줄기거든. 근데 동사는 어디에서 기원하다기 때문에 이 단어는 derive 혹은 originate 이 단어랑 얼마든지 치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선생님들이 이 derive는 생긴 것 때문에 똑같은 의미라는 게 아니야. 생긴 것 때문에 deprive. 얘는 그냥 막 치환해서 쓰기도 하거든. 치환해서 쓰는 거 정정. 어휘 문제로 내기도 하거든.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런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일단 의미를 추론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효과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때문에 기인한다 봤더니 differences, 차이점, 어디에서 emotional arousals, 감정적인 어떤 각성, 감정에 대한 거에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저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한 거냐, 내 자신의 어떤 고통에 대한 감정이냐, 그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더 지속하고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이 지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 하고 있냐 하면, 실험을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즉 남에게 집중해서 남의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가느냐, 아니면 나의 퍼스널한 걸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갑니다. 계속 갈게요. The event, 자, 그 사건, 어떤 사건이야? 9.11 사건이라 그죠? 자, 그런 사건이 affected people,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네. 그쵸?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미국 전역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감정적으로 전체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다는 건 나도 영향을 미쳤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치? 앞에서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those who, 좀 아까 배웠던 문장 구조 다시 나온다. 그지? 이렇게 반복해줍니다. 뭐뭐한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gave, 준 사람들이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their own distress. 여기 그들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 이게 아까 이제 개인적인, 퍼스널한 걸 얘기한 거였지? 나의 감정. 그치? 자,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Their emotional arousals. 그들의 감정적 자극을 어떻게 됐어? 줄였지. 그치? 뭘 가지고 줄였냐? 그들의 initial gift. 그들의 첫 번째의
뭐 여기서는 gift라고 표현했지만 선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선물이 이제 아까 뭐 물건도 주고 피도 주고 그렇게 나눠줬잖아. 그걸 줌으로써 내 감정적 자극이 어떻게 됐어? 줄어든 거야. 왜? 내가 계속 뭔가를 주니까 조금씩은 편안해진 거야. 나도 조금 도와줬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었다. 문장 끝. 문장 끝났는데 ing 형태 뭘로 쓰입니까? 우리가 요거는 프로세스를 기억하자고 이야기했죠? ing를 가졌는데 이 ing가 뭘로 쓰였는지는 첫 번째 명사냐, 두 번째 형용사냐, 세 번째 부사냐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꼭 거쳐야 된다. 명사는 동명사, 형용사는 분사, 부사는 분사, 구문. 여기서 명사면 문장 성분 끝났는데 필요한 놈 안 나오니까 땡. 분사, 꾸밀 명사 없어. 그럼 뭐밖에 안 돼? 부사, 즉 분사, 구문밖에 안 됩니다. 동사처럼. 그래서 discharging that emotional distress가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서의 discharge 같은 단어는 원래 뭐 요 단어 하면 뭐 해산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이렇게 방출하다 내보내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감정적인 어떤 고통을 뭐 했을까? relieve 같은 단어 혹은 release 뭐 이런 단어 혹은 뭐 remove 조금만 더 나가면 뭐 remove까지도 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화시키고 줄이고 없앨 수 있었다라는 거지. 조금 보냄으로써 내 감정이었던 거 괜찮아졌어. 나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However, 그러나 those who 똑같은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어떤 필자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말투나 어투나 이런 게 있다면 글을 쓰는 사람도 뭐 똑같습니다. 비슷한 걸 계속 쓰는 거야. 자, 어떤 사람, 준 사람. 근데 이번엔 누굴 뭐 하기 위해서야? Reduce others' distress야. 아까는 their own이었던 반면에 이거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싶었어. 그런 사람들은 did not stop. 멈추지 않았다. 뭐를? stop이란 동사는 ing 형태를 목적으로 갖습니다. 가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stop 다음에 저는 투부정사 본 적 있어요. 맞아. 나도 본 적 있는데 이럴 땐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야. 이거 하기 위해서 뭐뭐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투부정사였다면 여기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안 되겠죠? 희생자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멈췄다 내지는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한 건 뭐냐면 희생자들에게 공감하는 걸 안 멈춘 거지. 뭐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ing 형태의 목적어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희생자입니까? continue to struggle. 자, 계속했던 희생자야. 근데 continue는 투부정사, ing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struggle. 힘들어하는 걸 계속한 사람이야. long after the attacks. 그 공격, 그 테러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뭐 금방 회복됐겠어? 그치? 그런 트라우마도 그렇고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한 그 희생자들에게 계속 공감하는 거. 이 상황에서 공감이 뭘까? 계속 뭔가 도와주는 거겠죠? 그거를 멈추지 않았다. 왜? 그 사람이 계속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좀 더 집중이 됐던 경우는 내가 도와줌으로써 내 감정이 조금씩 해소됐잖아. 그러니까 뭐 이젠 충분해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어진 요약문을 한번 보면 A study found that 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가죠. 연구가 대절을 밝혀냅니다. 뭘 밝힙니까? The act of giving, 행위, 뭔가를 주는, 도와주는 행위는 아까 봤죠? be likely to야. 근데 less가 나온 거야. 그쵸? 가능성이 없는데 be sustained, 지속될 가능성이 없었대. 언제? When driven by self-centered motives. 여기서 self-centered motive라는 단어는 their own distress였지. 그들 자신의 어떤 고통을 좀 줄이려고 했던 나 자신의, 즉 퍼스널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분사 구문입니다. 왜요? 웬 접속사지. 근데 지금 주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리고 driven. 이건 동사도 아니야. 분사 형태지.
drive, drove 이렇게 가는데 과거 형태도 아니고 즉 그 말은 주어가 생략된 PP 형태의 분사 구문. 분사 구문에서 앞에 있는 지문에서도 설명 잠깐 했는데 when이나 while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때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뭐보다 rather than by 뭐뭐 그리고 by 뭐뭐 즉 other focus motive 다른 사람을 집중을 했을 때보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by와 여기 있는 by를 위치를 바꿀게. 위치를 쓱 바꿉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달라져? 이 less 대신에 more 얘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왜냐하면 이럴 때보다 지속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야 되니까. 이해되지? 자, 아무튼 possibly because of 아마 무엇 때문입니까? 봤더니 decline in emotional arousals 그 감정적 자극이 계속 어떻게 됐대? reduce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지속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질문입니다. 글의 목적을 찾는 문제고요. 보통 이제 목적 같은 경우는 초반 앞부분에는 사실은 목적의 직접적인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너네가 우리 은행에 뭐 대출이 있어. 그래서 좀 갚아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글을 쓸 때조차도 우리 은행 이용해줘서 고마워. 당신 뭐 VIP고 정말 여러 해 동안 이용해줘서 고맙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쓰지. 그냥 처음 시작부터 돈 갚아. 이렇게 하는 얘기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가볍게 뭔 어떤 상황이야? 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중간쯤에 가까워지면서 이 글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to whom it may concern. 자, 관계자분께 라고 하는 그냥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죠? 자, I'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자, 나는요, would like to 하면 want랑 같은 의미야. 원한다 라는 건데 저기 써있는 그 draw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다요. 그림 같은 거 그리다. 네, 그 의미도 맞고 또 pull 뭐 이런 거 잡아당기다, 끌어오르다 뭐 이런 식의 의미도 돼서 나는 draw your attention 너의 집중을 끌어오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attract 뭐 끌어당기다 이 정도의 의미랑 얼마든지 치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디에다가 너의 관심을 끌어오고 싶냐면 problem 이런 문제입니다. 명사 뒤에 that은 뭐 꾸미는 역할 뿐이죠, 그죠? 자, 어떤 문제인지 봤더니 frequently 굉장히 자주 occurs 발생하는 문제래요. 저기 있는 occur 이 표현은 대표적인 자동사 아닙니까? 그쵸? 그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PP 형태의 수동태 불가능하지, 그치?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선생님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 수동태로 바꾸면 어떨까요? 즉, 여기 있는 형태를 is occurred를 쓰면 어떨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요런 이제 자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좀 빼서 외워두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35번 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 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좀 네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There is a bus stop. 뭐가 있대요? 네, 버스 스탑이 있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about halfway along Fanny Road. Fanny Road로 가는 한 중간쯤에 버스 스탑이 하나가 있나 보네, 그죠? 그리고 at which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아마 which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즉 bus stop 이렇게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해석도 그 정류장 at이 있으니까 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 버스 정류장에서 the number 35 buses 35번 버스가 be supposed to 하면 뭐뭐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인데 멈춰야 될 예정인 그 정류장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정류장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요,
It would appeal, however. 자, 이제 등장합니다. 쭉 얘기 가다가, 자, 뭐 30번 버스 있고, 정류장 있고, 쭉쭉 가다가, 자, 근데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근데, it would appeal that. 뭐인 것 같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some of your drivers, 네 운전자들 중에 몇몇은, either, 얘가 나온다는 건 중간에 즉, 5월에 나오겠다라는 사회적 약속, 언어적 약속. 이거거나, 이거거나. 즉, A거나, B거나로 가는데, B를 잠깐 봤더니, for some reason, 이건 전명이라서 일단 없다고 치면, 바로 choose라고 하는 동사로 나온 거 보니까, 아, 얘랑 두 개가 이제 병렬로 가는 거야. 그쵸? 운전자들 중에 몇몇은 be unaware of 요 표현 be aware of 명사 자주 나오죠. 그죠? 명사를 뭐하다? 인식하다,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on이 붙었기 때문에 네 운전자 중에 몇몇은 this bus stop 이 버스 정류장 모르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choose to ignore it 그것을 무시해야지 라는 선택을 한 것만 같습니다. 끝. 끝나고 ing 이건 벌써 이 9월달 모의고사 설명을 하면서 벌써 몇 번째 그지? ing 정하는 프로세스, 명형부. 여기서는 당연히 분사 구문으로 쓰입니다. driving past. 지나쳐 가던데? even though, 비록 the buses are not full. 버스가 가득 차면 그래, 이해는 할게. 근데 버스가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더라? I would be grateful. 나는 굉장히 고마울 거야.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 대충 상황 이해되지. 야, 운전자들이 자꾸 정류장 지나쳐.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고마울 건데, if you could remind. 이 remind A of B가 가장 흔한 형태. 뜻은 뭡니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근데 만약에 상기시킬 내용이 B라는 하나의 그냥 명사였어? 그럼 of가 옵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상기시킬게. 얘들아, 너네 내일 뭐뭐 해야 되는 걸 상기시켜라는 문장을 상기시킬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of 대신에 대절을 씁니다. 뭐 두 가지 형태 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본문은 딱 보니까, 만약 당신이 너의 운전자들에게 대절을 상기시킨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가 되겠군요. 그쵸? 이 버스터, 이 정류장이 exist, 야, 존재한다는 것 좀 제발 좀 상기시켜 주면. and, 그리고, 가끔 이제 수업하다 보면 and or bus에 이제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꼭 이런 해석을 그냥 무작정 하는 애들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무조건. 그러니까 바로 앞에랑 100% 연결이 돼야 될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기. 그래서 명사야? 그럼 명사랑 병렬인가 봐. 동사야? 동사랑 병렬이겠군. 근데 우리 본문을 보니까 뭐야?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stop at it. 대절이 나오고 주어 동사 뭐지? 저기 있는 쟤는 보니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목적어와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목적어가 병렬인 거예요. 운전자들에게 버스 정류장 여기 있어 라는 거 상기시켜 주거나, 혹은 they should be prepared. 야, 걔네 stop at it. 거기서 멈춰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멈출 준비 돼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 준다면 thank you. 이런 거지. 고마울 거야. I look forward to. 뭐 정말 18번 지문에선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올 만한 어떤 표현들.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은 forward가 앞으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개를 쭉 내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수고대하다 이런 뜻. 그리고 저기 있는 to는 전치사, 즉 내가 너를 학수고대해, 그 일을 학수고대해 라는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라서 ing가 온다는 거. 그쵸? 내가 뭘 학수고대하냐면 improvement in this service.
이 서비스에서 좀 향상되는 걸 보는 걸 학습원대 한다? 아까 이 서비스 문제 뭐였어? 운전자가 자꾸 지나쳐.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준비 안 된 건가? 뭐 가득 차지도 않은데 왜 이래? 그러니까 좀 상기 좀 시켜줘. 두 가지였어, 그지? 하나는 존재한다. 두 번째는 설 준비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향상을 기대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존 윌리엄스가 쓴 글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심경변화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심경변화 문제는 쉽지 않냐라고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문 난이도는 높은데,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문 자체를 해석하고 완벽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경이다 보니까 문학작품과 같은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문학작품 봐도 뭐 문학적인 뭐 시적 허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문법에 위배되지만 뭐 괜찮게 쓰이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도 완벽하게 그렇게 정확한 어떤 문법을 지켜가면서 쓰는 표현,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대화나 이런 데서는 정말 구어체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익숙치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 난이도가 쉽냐?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한 힌트들이 계속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감정은 어떻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디테일한 이해가 아니라 이런 감정에서 이런, 그리고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My 10-year-old appeared. 자, 원래 시험지에는 이렇게 딱딱 거 있긴 한데, 자, 내 10살짜리 애가 나타났대. 뭐 내 10살짜리가 뭐겠어, 그지? 10살짜리 애가 나타납니다. In desperate need of a quarter. 여기서 뭐 desperate는 뭐 필사적인 뭐 정말 간절한 이런 식의 명사를 꾸미는 거라서 원래는 in, need of a quarter 요건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뭘 원하는 상태야. 쿼터라는 게 우리가 사랑 관련된 숫자죠. 그러니까 어떤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가도 뭐 파인트가 있고 쿼터가 있고, 그리고 뭐 농구 같은 경우도 뭐 4쿼터가 있고, 쿼터라는 게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데, 쿼터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말하는 4분의 1이라는 건 $1 기준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 25센트가 되겠죠? 그치? 25센트짜리 하나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요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명사를 잘 모르면, 그냥 그 명사로 해석해버리면 돼. 무슨 얘기냐? 선생님, 제가, 쿼터를 몰라요. 그럼 그냥, 쿼터가 이래도 좋다라는 거야. 그쵸? 쿼터를 요구하는 아들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네. 제 개인적으로 딸이 있는데 10살짜리 딸이든 아들이든 나옵니다. 그치? 자, 근데 quarter? 근데 묻는 거지. 쿼터라고? 라고 되묻거나 야, 25센트? 라고 얘기하는 거야. What on earth do you need a quarter for? 이 on earth라고 하는 표현은 강조할 때 쓰거든요. 와, 도대체, 와, 진짜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이해하려면 on earth를 그냥 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끌고 다니는 문장. 자, 의문사 문장 어디부터 해석한다? 그렇죠. 의문사가 아니라 주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가 what이 나왔다고 무엇이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이 문장의 주어는 you고요. 동사가 need고 목적어 a quarter.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있어. 그러면 for 뭐뭐로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명사가 없는 거잖아. 그게 누구야? 그게 이겁니다. 그치? 그럼 평서문 형태로 가면 어떻게 돼? 너 25센트 필요한데 for what? 뭐 때문에 필요해? 라는 질문을 what do you need a quarter for? 이렇게 가는 거야. 왜 필요한데? 라고 묻는 거지. 그치? 뭐 그랬더니 my tone bothered. 저기 나오는 그 border, 명사로는 어떤 경계선이잖아, 경계선. 근데 지금 위치가 ed도 붙었고 주어도 나왔고 동사로 쓰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거야.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톤이, 목소리 톤이 어디에 가까이에 있었어? irritation, 짜증.
귀찮은 거지. 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뭐 한 200~300원 정도, 300~400원 정도 되는 돈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I didn't want to be bothered with such a trivial demand. 나는 didn't want, 원하지 않았다. 뭐를? 목적어가 투부정사인데, 이렇게 to be bothered, 즉, BPP에 수동태가 나온 건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게 뭐야? 날 괴롭히는 걸 원치 않은 거야. 뭘 가지고요? With such a trivial demand가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such라고 하는 단어는 so라고 하는 단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so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랑 친해요. 너 굉장히 뭐 똑똑하구나. 너 굉장히 뭐 키가 크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형용사나 부사. 근데 such 같은 경우도 강조를 하는데 얘는 명사랑 친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본문에 저기 있는 trivial 하면 사소한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런 거지. 야, 누가 나 귀찮게 하는 거 싫어. 뭘 가지고? Such a trivial demand. such라는 건 강조하는 거야. 야, 그렇게 사소한 요구 때문에 이런 문제인 거지. 그럼 우리 본문엔 지금 such a trivial demand가 나오는데 such를 so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거든.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은 같이 함께 다니잖아. 똑같아. so가 형부랑 친하고 such가 명사랑 친하다면 so는 형부가 먼저 나오면 되죠. 근데 이 본문의 지금 표현에 형용사가 얘니까 so trivial 그리고 demand 이렇게 쓰면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럼 such는 명사랑 친하다며요. 명사 맨 뒤에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명사를 끌고 다니는 누구? 관사가 또 앞에 있잖아. 그래서 such, 형명, so형, 어명. 이러다 보니까 뭐랑 어순이 비슷해? 와러 형명 뭐 이런 거 가잖아. 그지? 하우형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성질이 그렇다는 거지 바꿔 쓸게요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요구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누가 괴롭히는 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의 irritation, 짜증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내 10살짜리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 is a garage sale. 뭐 우리나라에는 조금 뭐 없을 수 있는데 garage 하면 어떤 뭐 큰 창고나 이런 뭐 원래는 이제 자동차 세우는 어떤 뭐 그런 창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데서 그냥 sale 뭔가를 파는 그러니까 작은 시장 같은 게 딱 열린 거야. 야, garage sale이 있어. up the street 그 길 저기 위쪽에 그 garage sale 있는데 어떤 거 뭐 장 열렸는데 그리고 there's something 뭔가 있는데 어떤 거 I just gotta have 저기 있는 gotta라고 하는 단어는 뭐 get to 이거를 줄인 거겠지.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냥 회화체에서 그러니까 뭐 약간 슬랭스럽게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I gotta have 내가 진짜 have에 걸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게 something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중간에 뭐가 생략됐을까? 대시 생략이 됐죠. 나 진짜 갖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It only cost a quarter. 그거 고작 only는 부정의 의미니까 약간의 그건 고작 쿼터 정도밖에 안 하는데 몇백 원 안 하는데 please 제발요 라고 하는 거죠. I place a quarter. 나는 위치시켰다. 뭐를? 25센트를 in my son's head. 아들이었네? 아들의 손에다가 땅 위치시킵니다. Moment later. 잠시 후에 a little boy said. 작은 목소리가 말합니다. 뭐 작은 목소리니까 아마 10살짜리 아들 같죠? Here, mommy, this is for you. 이거 엄마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I glanced down. glance는 이렇게 힐끗 보는 거거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야? 라고 싹 보는 거죠. glance down at the hands of my little son. 내 작은 아들의 손을 쓱 본 거야. 그리고 saw a 4-inch cream colored statue. 자, 뭘 봤대? 4인치짜리의 크림 색깔을 가진 스테이튜. 어떤 조각상을 봤대. 조각상. 그렇죠? 우리 본문에 있는 스테이튜.
조각상 이런 거죠. 근데 생긴 것 때문에 가끔 뭐 status 어떤 상태 그리고 가끔 이런 것들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state 동사로 하면 뭐야? 말하다, 진술하다. 그쵸? 생긴 게 비슷하니까 어휘 문제로도 알 수 있으니까 4인치짜리의 크림 색깔의 딱 상을 받네. 근데 어떤 조각상이냐면 of two small children. 아, 두 명의 작은 애가 이렇게 있는 상인가 봐. 조각상 같은 거, 그죠? 근데 뭐 하고 있어? hugging one another. 아하,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런 조각상을 아들이 들고 있는 거야. 그치? 일단 그 상황. 근데 이제 감정이기 때문에 아이, 즉 여기서는 mom인 거 보니까 이제 엄마인 거죠? 엄마 기분이 맨 처음에 어땠어? bothered on irritation. 짜증에 가까워 있었지. 왜? 아, 자꾸 사소한 일에 귀찮게 하니까 25센트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자, 그런데 inscribed at their feet were words that read It starts with L, ends with E, and in between are O and V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문장 구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어쨌든 문장 해석할 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쭉 갈 거거든? 근데 보니까 주어를 찾을 건데 가보자. ed가 붙었는데 주어 됩니까? 안 되죠? 뭐 at은 전명이야. 뭐 이렇게 갔어. 아니 근데 나오라는 주어는 안 나오고 뭐가 먼저 나와? 동사가 나와.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어 동사인데 주어가 안 나왔어. 동사가 먼저 나왔어. 주어는 어디 있게? 그치. 무조건 바로 뒤. 이렇게 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장의 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치되는 이유는 사실 되게 많습니다. 부정어구가 앞에 나가기도 하고 뭐 if를 생략하기도 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가기도 하고 보어가 가기도 하고 뭐 only 부사구가 가기도 하고 너무 여러 가지지만 이유는 그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 도치되었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장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이 뭐뭐다. 이렇게 일단 해석할 거고요. 이제 read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읽다 이런 건데 선생님 뭐 말이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거든. 우리가 뭐 경고라고 쓰여 있는, 경고라고 읽히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할 때처럼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딱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쓰여진, 이렇게 읽히는 그런 말들이 삐리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아, 원래는 inscribe at their feet. 이게 이 다음으로 이렇게 하면 수식 같네. 얘가 1번 순서, 얘가 2번 순서, 그리고 얘가 3번 순서의 문장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말이 inscribe, 우리가 describe, 설명하는 거고, inscribe, 새기는 거고, scribe가 뭔가 옛날에 뭐 필사 이렇게 쓰는 이런 식의 의미인데, 안에 막 새겨 넣는 거야. 써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새겨 넣습니다. 그들의 발. 여기서 그들은 뭐야? 아까 조각상 들고 있었지. 그 딱 발을 보니까 발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대. 근데 어떤 말인지 볼까? It starts with L. L로 시작합니다. L로 시작해요. 그리고 ends with E. 그리고 E로 끝납니다. 그리고 in between are O and V. 여기서 사실 선생님 주어가 없는데 동사 나와요. 그럼 얘가 주어겠네. O와 V가 중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띡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as I watched him race back. 내가 봤다. 그가 레이스 하는 거야. 근데 race back to the garage sale. 좀 전에 말했잖아요. 25센트 주세요. 거라지 세일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거기로 뛰가는 걸 내가 보면서 I smile. 감정이 나오죠? 뭐 짜증나는데 웃고 있진 않잖아. 그지? 내가 웃고 있어. With a heart.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 Full of happiness.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웃고 있었던 거야. That 25cent garage sale purchase brought 이게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겠네, 그지? 25센트짜리의 그 구매, 그 세일 퍼체스, 그 구매가, 그러니까 25센트짜리에 딱 애가 사온 거잖아, 그지? 그 구매가 brought me, 나에게 a lot of joy,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짜증나고 귀찮고, 뭐야, 이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귀엽네. 애가 그렇게 더군다나 엄마한테 선물로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심경 변화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20번 질문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걸 찾는 문제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보기 같은 경우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봅니다. Managers frequently try to play psychologist. 자, 매니저들은 종종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매니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관리하는, 그러니까 뭔가 직급이 조금 기업에서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 매니저들이 뭘 하려고 노력하냐 하면, 우리가 play라는 단어는 뭐 그냥 뭐 놀다, 뭐 연주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play a role 이런 식의 의미면 뜻이 뭐죠? 어떠한 역할을 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우리 본문도 이거랑 굉장히 흡사한 의미로 쓰이는데, 매니저들이 종종 뭘 하려고 노력하냐면 심리학자들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인데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요? To figure out,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 용법으로 쓰였고요.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Y가 끌고 다니는 또 의문사절인 거예요. 그렇죠? 의문사절 같은 경우는 주어부터 가자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an employee, 직원이 has acted, 행동을 했는데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했는데 why,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직원들을 내가 이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심리학자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지? 심리학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mphasizing with employees in order to understand. 뭔가를 공감하는 거. 근데 누구의? 그 직원들의. 근데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누구를 이해합니까? Their point of view. 그들의 관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그럼? 그치? 직원이야, 직원. 직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 직원에 공감하는 것은 can be very helpful,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왜 공감한다는 얘기 왜 나옵니까? 심리학자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심리학 역할을 하는 게 쟤네가 어떤 걸까라는 심리를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한다. 도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만 흘러가면 너무 좋을 텐데 however, 그러나 흐름이 바뀌죠. When dealing with a problem area, 우리 본문처럼 when 내지는 while 같은 단어 다음에 바로 그냥 ing 형태로만 쭉 가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뭐 분사 구문으로 사용된다. 물론 이제 이 ing가 주어가 되고 뒤에 동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절의 형태로 쓰지만 이거 다음에 ing가 나오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deal with라고 하는 단어 진짜 많이 나오지? deal with랑 같은 의미인 단어가 뭔가를 다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handle, 뭐 관리하다, 그러니까 뭐 manage라는 단어까지. 조금 뉘앙스는 사실 다릅니다. 그러나 흡사하게 뭔가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루고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로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영역을 다룰 때 있어서 왜 이 문제의 영역을 다룬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직원을 내가 이제 관리하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in particular, 특히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remember that, 대절을 기억하자. 여러분, 주장하는 문제인데 명령문이 나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글을 쓰는데 야, 너들 이거 해 라고 하는 말을 했어. 그럼 그 글이, 그 표현이 이 글의 주장 아닐까?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뭐요? It is not the person who is bad, but the actions. 이 나대의 법비 구문은 정말 수능 지문이 됐든 아니면 모의고사 지문이 됐든 제가 볼 땐 꼬박꼬박 나대의 법비 구문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뜻은 뭐죠? 이게 아니라, 즉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잘 모르면
이거 아니야. 그러나 이거.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나데이 법비는 이게 아니라 이거다. 즉 그 문제는 뭐가 아니래. The person. 사람이 아니네. Who is bad. 나쁜 그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즉 이거를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 이 후 대신에 that을 넣어서 that 강조로. 그러면 is bad. 나쁜 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근데 나쁜 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야? the actions. 행동이야 라고 하는 거. 즉 얘랑 the person, 얘랑 딱 대꾸를 이루는 거지.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이 문장이 중요하고, 나데이 법비 구문 나오고, 이때 강조처럼, 즉 사람의 경우는 who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거든.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다. 그러면 나쁜 건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야 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떤 행동? exhibited on the job 이렇게 나오는데, exhibit이라고 하는 동사는 display 이런 단어랑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직업에서, 그 일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avoid making suggestion to employees about personal trait. avoid 또 명령문이야. 그쵸? 명령문 그리고 avoid라는 동사는 무조건 뒤에 ing 형태를 취합니다. 이 형태도 많이 문법 문제로 나오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 형태도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제안을 하는 것을 그만둬. 피해. 제안하지 마. 근데 누구에게? 그 직원들에게. 뭐에 대해서는? personal trait. 여기서 personal trait을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쵸? 얘는 앞에서 말했던 the person인 거야. 아니, 문제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그쵸? 그리고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they should change라고 하는 선생님 왜 문장이 나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럼 그냥 대생이야. 그들이 바꿔야 하는 그 개인적 성향 이거에 대해서는 야 제한하지 마. instead 대신에. 선생님 그 뒤에 있는 지문에서 instead를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한다. 이거 되게 그 순서 삽입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 사용되는데 instead 같은 경우에 앞문장에 어떤 의미가 많이 사용된다 그랬냐면 부정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왜? 이거 아니야. 하지마. 이거 안 된다. 대신에 이거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 본문도 뭐야? 야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피해. 대신에 그럼 뒤에 뭐 나와? 이거 해. 그럼 아까 개인적인 성향,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서 개인의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면 행동이 문제였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될까?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ways of performing, 행동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행동의 방법을 제안하라는 얘기야. 너 왜 그렇게 예를 들면 게을러? 너 왜 이렇게 나태? 아니면 이렇게 사나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동. 게을러서 뭔가 늦었어. 그러면 7번 늦었어. 6번 늦었어. 다음에 일찍 와. 그냥 행동으로만 가자는 거야.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instead of focusing on, 친구들이 instead of랑 좀 헷갈리는데 얘는 접속 부사, 즉 연결어, 부사 역할이고 instead of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옵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focusing on a person's unreliability, 이것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즉 여기서 말하는 뭐야? 사람의 reliability는 신뢰성인데 신뢰하지 못함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나오는 personal trait인 거야.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매니저는 might focus on, 어디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야? The fact, 그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사실? 대절과 같은 그 사실. 동격의 대절이 되겠네, 그죠? 어떤 사실이냐면 employee가, 직원이 has been late, 늦어왔어. 현재 완료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늦어왔는데 to work, 직장에 7 times this month, 이번 달만 해도 7번 늦었네요. 이런 사실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employees to change who they are. 자, 여기 있는 문장 체크.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는 진주어입니다.
for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이라든지 뭐 어순배열이라든지 뭐 그냥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일 때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가 어려울까요? 그거는 투부정사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지 볼까? change, 바꾸는 게 어렵다. 근데 선생님 누가 바꿔요? 내가요? 아니요. for employees, 직원들이 바꾸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바꾸죠? change에 걸리는 그 목적어가 누구죠? 그게 who they are야. 그들이 누구인지, 즉 그들의 모습을 바꾸는 거. 여기서 they는 그럼 누구겠어? employee겠지, employee. 직원, 매니저 말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는 건 사실 쉽지 않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 그러면 it is usually much easier. 자, 여기 그 다음 나오는 문장도 똑같은 급으로 가는데 보세요. 그것은 훨씬 더 쉽다. 여기서 문장 끝. 그래서 얘도 가주어. 얜 진주어. 얜 의미상의 주어.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장은 더 중요해. 왜? 보니까 형용사 비교급의 형태, 즉 보어 자리에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왔는데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객관식의 어법 문제면 much 자리에 예를 들면 very라는 단어 이런 거 안 되겠지. 그치? 원급이나 초상급만 수식을 하니까. 그리고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놈 누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 emphas, even, much, far, a lot, still 뭐 이런 것들로. 그쵸? 그래서 훨씬 더 쉽다. 그럼 뒤에 이제 딱 빈칸 내서 문제 낼 수 있겠지. 뭐가 쉬울까? 지금 성격으로 가지 말고 다 뭐라 그랬어? 행동으로 가자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행동, 그게 뭐야? 이거야. How they act. 이게 행동인 거지.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는지를 바꾸는 게 쉽다는 거야. 성향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개인적인 어떤 특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 이걸 바꾸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럼 주장이 뭡니까? 야,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장이 되겠죠. 자,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함축 의미 추론 같은 경우는 앞에 20번대 문제들 중에서 좀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forward thinking,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이 문제 접근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문제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 라는 것들보다는 역시 이 지문도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라고 하는 걸 찾으면 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빈칸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고 봐도 돼요. 여기에 예를 들면 빈칸이 있는 거야. 여기 어떤 표현 들어갈까? 뭐 그런 문제랑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아무 곳에나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아무 곳에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뭔가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밑줄을 긋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글이 무슨 주제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우리가 좀 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I suspect. 내가 의심을 한데, 진짜 뭐야? 라는 의심보다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치?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심을 하냐면, a little more forward thinking. 동사가 또 나와. 이렇게 말이 안 되면 계속 말하지만, 접속사 that, 관계사 that, 이런 것처럼 뭔가가 생략되지 않고는 납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균류들이, 근데 우리가 펀지라는 단어 이제 밑에 그 주석으로 달렸으니까 이제 의미를 알 텐데, 혹시라도 그러지 않았을 때 명사 모르면 어떻게? 그냥 펀지는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균류들이 조금 더 forward thinking, 이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지 마. 어차피 안 되고 돼도 답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이러지 않을까? 라고 가는 거야. 근데 누구보다 than their larger partners, 그들의 더 큰 파트너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좀 더 큰 파트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미상 볼 때
이 counterpart라는 단어가 뭐 상대방 요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균이 있어. 균이 사실은 작을 테니까 그거보다 어떤 더 큰 놈들 얘네에 비해서 이러지 않을까? 뭐 알게 뭐야, 그치? 어떤 건지 그냥 뭔가 앞쪽으로 생각해, 뭐 앞에 좀 더 앞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among trees 나무들 사이에 여러분 나무가 그럼 뭘까요? 균인가요? 아니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counterpart를 얘기하는 거야. 아, 다른 종, 얘네보다 더 모한데, 그럼 얘네는 어떤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거지. 그치? 나무들 중에서 각각의 종은요, fight each other, other species. 다른 종과 모한데 싸우는 거야. 그럼, 요렇게 말해볼게. 그럼 얘네는 어떨까? 아마도 안 싸울 것 같아. 뭐 안 싸운다기보다는 얘랑 뭔가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거죠. 다른 종이랑 막 싸운대. 그러면 let's assume which is native to Central Europe could. 또 동사가 나와. 근데 여기도 동사야. 그럼 뭐다? 다시 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뭐를요? 너도 밤나무 나무가. 근데 어떤 나무입니까? native to 어디가 native인, 즉 원산지인. 그죠? 센트럴 유럽이 원산지인 얘네들이 could emerge, 나타나는데, 생겨나는데, victorious, 막 승리로 생겨나. 이게 뭔 얘기냐면 걔가 우세한 거야. 걔만 막 나타나는 거야. 어디에서? in most forest there. 그 근방에, 그쪽에 대부분의 숲에서 예를 들면 이 종만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표현은 뭐냐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숲 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종에 대한 그 나무만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아마 같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 아닐까? 원래 그런 상황이야. 뭘 가정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아마 막 다른 놈이랑 같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럴 때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자, 이것은 would be 진짜로 이득일까? 라고 묻는 건 진짜 궁금해서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수사적 의문문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궁금하고 답을 원해 이게 아니라 글을 써내려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그냥 의문문을 쓰는 거야. 의문문을 쓰고 싶지 않아. 나 답을 알아. 이거 이득? 아니야 라고 쓰고 싶은데 재미가 없네? 쭉 가자. 이거 이득일까? 예를 들면 니네 이렇게 뭐 공부를 만약에 안 해. 니네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되겠니? 뭐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분명 아니 이득일 것 같지 않아? 봐봐, 나무들은 서로 싸운대. 근데 이 밤나무가 다른 종을 다 없애고 나만 살아남았어. 나 1등. 좋아야 되잖아. 근데 좋을까라는 건 안 좋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균류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안 하나? 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what would happen if a new pathogens came along that blah blah 이렇게 나가는데 이 문장은 would happen 이게 생략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문에서 what if 이 문장 아마 많이 봤을 거거든. 이 문장은 사실은 중간에 우리 본문처럼 would happen 이게 생략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만약 이렇다면 어쩔래? 어떤 일이 생길까로 가는 거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새로운 병원균이 came along 나타납니다. 문장 끝. 근데 뭐야? 대시 나왔는데 이런 동사라니. 꾸밀 명사가 없지. 그치? 얘는 누굴 꾸며요? 얘를 꾸며. 선생님 그럼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거기 있어도 됩니다. 근데 주어가 그럼 이만하고 동사는 came along으로 땡 끝. 이러니까 뒤에 차라리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면 여기에 오진 않습니다. 왜? 목적어인지 얘인지 헷갈리니까.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얘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도 니네 다 추론할 수 있지로 가는 거야. 어떤 병원균이냐면 infected most of the bushes. 이 나무들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 가지 종들이랑 있다가 이 종들만 이렇게 막 종들만 남은 거야. 남았어. 좋았어. 그럼 우리 세상이야 라고 갈 수 있어.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나무들의 대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병원균이 등장해서 kill them. 걔네들을 죽인다면. 그치? 그러면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로 가는 거야. 균이 딱 나타나서 얘네를 죽여. 그럼 어떻게? 다 죽지 않을까? 그치? 다 죽고 조만한 묘목 이런 것도 다 죽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wouldn't be more
disadvantages. 야, 그러면 그거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 뭐가? If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만약에 어떤 특정 숫자의 특정 종류의 다른 종들이 around, 주변에 있었다면, 예를 들면 너도밤나무만 남은 게 아니라 뭐 오크나무나 뭐 참나무라든지 메이플, 뭐 단풍나무나 아니면 전나무 이런 것들 다른 종류들이 혹시 차라리 있었다면, 자, 이 전으로 생각하면 나무들끼리 싸우면서 보면 안 좋잖아. 왜? 딴 놈이랑 같이 사니까 난 이기고 싶은데, 그치? 근데 차라리 그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그 다른 종들이 뭐냐라고 할 때 that would continue, 계속해서 자라고 제공하네요. 그쵸? 뭘 제공합니까? The shade. 그늘을 제공했다면 needed for a new generation of young beeches. 그 아까 말했지, 이제 얘네 어린애들도 이제 같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묘목 같은 애들, 그죠? 그런 새로운 세대에게 필요한 그늘. 이걸로 유추해 볼 때 얘네가 잘 자라려면 일단 그늘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늘을 제공할 다른 나무들이 차라리 뭐 이렇게 생긴 나무, 뭐 이렇게 생긴 나무,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냐? 싸워가지고 니네만 남은 것보다 얘네가 남아있었으면 니네 죽었어도, 병원균이 나타나서 니네 죽었어도 다른 놈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새끼들이 자랄 수 있어. 그럼 더 낫잖아. 가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for, to 이렇게 가는 거지. to sprout and grow up. 널리 퍼져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그 그늘. 근데 누가 자라고 누가 퍼집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이랬지? 그러니까 원래는 for 명사는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고 needed to가 먼저야.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늘을 제공하는 이런 놈이 있었으면 더 이득이지 않았을까? 라고 묻는다는 건 역시 수사학적 의문문, 이득이야 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지들끼리 싸우고 니네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 얘네 균류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아마도 지금까지 봤을 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균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온 거야. 그러면서 diversity. 요 단어는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너무 중요한 단어 diversity,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provide, 제공하는데 뭘 제공하죠? security, 안전, 누구에 대한 그 오래된 숲들. 오래된 숲이라는 게 예전부터 쭉 오는데 다 없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숲인 거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다양성. 이상해. 아까 나무들 사이에서는 뭐였어? 서로 누가 우세할래? 우세종.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나만 1등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양성이 그런 안전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럼 돌려 말하면 균류 얘기는 아직 없었어. 근데 균류는 그럼 다양성을 제공하겠는데? 로 가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because fungus are also very dependent on, 이 depend on이라는 단어도 어디에 의존하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도 동사라서 이렇지만 형태가 조금 변해도, 예를 들면 나 형용사로 바뀔게 라고 해도 뒤따라 나오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의존적인. 그쵸? 그래서 이 균류가 또한 어디에 의존적이래? 안정적인 상황. 여기서 안정적인 조건이라는 건 security,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거지. 그치? 안전하잖아, 그치? 그런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은 support other species. 자, 여기 포인트. 아까 나무들은 다른 종들과 뭐 한다 그랬어? 그치? fight. 싸운다 그랬거든. 근데 균류는 뭐해? 서로 도와줘. 지지해. 뭘 위해서? 안정적인 조건. 그게 뭔데? 안전함. 그게 뭔데? diversity. 이걸로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다른 종들을 underground, 땅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 균류가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 땅 밑에서 서로 막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protect, 보호하는군요. 그들을 뭐로부터? 완전한 붕괴로부터 걔네들을 보호해 준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대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뭔데?
one species of a tree, 나무의 한 가지 종이 doesn't manage to, 뭐뭐 하려고 한다. 즉, dominate, 다 지배하려고 그러고, 우세하려고 그러고, 아까 봤잖아. 아까 걔네 그 나무 한 종류만 살아남는 거, 그러려고 하는 거를 막으려고.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붕괴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야, 니네 죽어. 나만 살아남을래가 아니라 서로 지키고 지킨다. 싸우지 않는다. 뭘 위해서?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에 이걸 생각한다. 아니, 이게 뭔지 어떻게 참냐고, 그지?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 균류는 다른 종들과 좀 다르게 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다양하게 안정적인 조건을 위해서 다양성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는 지문이 이 21번 지문의 내용입니다.